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요즘 최근에 폭력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슈에 대해서 체크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내용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뭐 결론 이야기 드리면 큰 문제는 아니죠. 과거에도 지멘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관령에 납품하는 폭력 타워 문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멘스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 업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꼼꼼하게 일을 하느냐?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 지멘스 에너지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면 GE하고 베스터스 관련돼서는 또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폭도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풍력타워 같은 건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설비들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나 담당자들이 문제가 있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제품을 갖다 사용해서 풍력타워를 졌는데 그걸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하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신뢰도가 있는 걸 우리가 썼다라는 부분,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거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이항 매출이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럽에선 베스타스항 매출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멘스 에너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회사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인수합병해버리고 이런 과정도 있었고 윈다에 대한 지분도 매각해버렸고 이미 하자가 터진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폭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귀결시키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용들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겠죠?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슈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멘스 에너지가 과거 육상 풍력 타워에 납품했던 모델, 블레이드하고 베어링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것이 터빈에 대한 문제인지, 베어링에 대한 문제인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다 문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터빈의 예를 들면 속도라든지 또 무게 이런 것들이 베어링보다 훨씬 더 예를 들면 과중한 거였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 봐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어링 납품한 회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 생각하고요. 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각도 조절을 이렇게 합니다. 그죠? 바람의 속도에 따라서. 자, 그럼 그 베어링 문제가 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하는데요. 하자율이 15에서 30% 정도가 하자가 터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베어링 교체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니까 베어링 기존에 하던 납품업체는 못 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새로운 베어링 업체, 지금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납품을 갖다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테스트 통과하고 나면 기존에 있던 베어링 업체 탈락시켜 버리고 CS 베어링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CS 베어링의 베어링 납품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다 AS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멘스 에너지가 지금 윈다에서 공급받은 것도 있잖아요. 주식도 매각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윈다에서 납품한 것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생각해 보면 CS 베어링 같은 경우가 윈다의 대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정도 분량만큼은 더 추가적으로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니까 CS 베어링은 주가가 급상승한 거고요. 근데 CS 윈드는 왜 주가가 하락을 그랬어? 지멘스 에너지에 납품하는 게 만약 풍력 타워의 문제였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S 윈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들인데 당시만 해도 말입니다. CS 윈드는 지멘스 에너지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처가 그렇지 않고요. 특별하게 이야기 드리면 CS 윈드가 지금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는 베스타스의 공장을 타워 공장을 인수하면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랑 너무 연관져서 이야기 드려야 될 내용은 아닐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터빈을 생산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풍력 타워, 베어링, 그 다음에 블레이드 이 정도 수준만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 거기서도 또 예를 들면 관리하는 또 매니지먼트사는 또 독일 회사, 미국 회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고려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들이 이슈를 정리하다 보면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주식을 보유하신 우리 투자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고민할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멘스 에너지가 밝힌 내용들, 뭐 감회사가 제조한 육상 풍력다운 모델이 문제가 됐다. 그중에 블레이드가 좀 쪼개지고 베어링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균열이 생긴 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돌아가다 블레이드 하나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면 너무너무 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큰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은 앞으로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지멘스 에너지가 유럽 세계, 중국에서 한 개 업체로부터 베어링을 공급받아 온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중에 한 개 자리를 우리 CS 베어링이 차지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CS 베어링 지금 주식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거죠. 자, 그 부분 기대하고 제가 볼 땐 CS 베어링은 여기까지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멘스 에너지의 납품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수준까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유하면 된다는 저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보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지멘스 에너지 부분이 예를 들면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GE항이라든지 베스타스항 매출이 어떻게 돼 시장 점유율을 좀 더 높이는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력 매출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GE항하고 베스타스 매출인데 조금 당연히 혜택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림이 존재하겠죠. GMS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납품. 근데 이미 납품 계약을 다 한 거라서 그건 진행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GE나 베스타스 매출이 더 늘어난다고 한다면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려할 거니까 주가가 훼손될 만한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눌림이 조금 들어온 부분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매수의 기회로 생각해 보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오고 있는 그 CS 윈드에 대한 타겟 프라이스는 1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지난번 리포트에도 우리는 11에서 12 정도만 타겟 프라이스 보고 가자. 왜 11에서 12 정도 도달하고 나면 14 도달하는 건 어떻습니까? 상당히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절이면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아니면 다른 분야들이 상당히 주가가 긍정적인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10% 남은 여력 때문에 우리가 주가를 그쪽으로 베팅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쪽으로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하는 걸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 그 부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모양들은 지금 어차피 투자하고 가고 있는 거니까 크게 훼손될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올해까지는 그냥 갑시다. 2023년도 매출의 증가폭은 상당히 크거든요. 실제로 CS 윈드 같은 경우는 2024년도가 조금 소폭 증가해요.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해 보면 올해가 주가의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4분기 이 정도 초반까지만 우리가 들고 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 그리고 4분기 초에는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저도 뭐 한 11, 12 정도 가면 포트폴리오 정리하고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 못한 부분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후공정도 있고 전공정도 있는데 지금 다 앞으로 가게 되면 그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쪽도 상당히 주가가 움직임 폭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쪽으로 좀 넘어갈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보는 생각을 좀 해보고 CS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홀드하는 의견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CS 베어링은 어떤 부분에서 혜택이냐? 그렇잖아요. 뭐, 지멘스 에너지가 이번에 교체해야 될 내용들이 15에서 20%니까 저 부분만큼은 그 시경 베어링을 다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에서 40기가와트 정도에 되는 시장이 확대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납품하기 위해서 테스트 진행 중인데 그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때요? 꽤 괜찮은 육상 베어링 납품을 또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베어링도 종류가 좀 다른 겁니다. 육상 베어링하고 해상 풍력 베어링하고 상당히 다르죠. 해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세기하고 육상에서 부는 바람의 세기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어떻겠어요? 해상에서 부는 바람이 훨씬 더 파워풀하고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도 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산도 마찬가지긴 한데 해상 부분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제작한 베어링이 그러면 육상에서 베어링이 해당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이죠. 이미 품질 불량이 생긴 베어링을 계속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요. 아마 대체품을 분명히 고려할 겁니다. 거기서 또 고려하는 것들이 뭐겠어요? 가격과 제조 능력 아니겠습니까?
유럽 업체들 같은 경우는 빠른 생산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CS 베어링의 생산 능력이나 이런 걸 고려해 보면 한국 업체들은 뭐 일단 생산 능력 하나만큼은 파워풀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GE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 점유율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CS 베어링한테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미루어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CS 베어링은 짱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 차트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로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오늘은 그러려고 뭐 차트를 띄운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늘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CS 윈드 같은 경우는 60일 이평선 여기에서 제가 두 번 정도 리포트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주식 리포트 해드렸을 때 하거나 지금 두 번째 쓰렸을 때 다 수익이 발생된 건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조금 예를 들면 눌림이 존재한다 생각하시면 좋겠지만 60일 이평선만 들어오면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어요. 결국은 이 위에 어쨌든 이슈로 들어왔든 뭐로 들어왔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잡아줘야죠. 아직 목표가 달성하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그럼 이번 조정 다음에 올라가는 주가의 모습은 어디겠냐? 아무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저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눌림 아닌 눌림이 발생이 들어온 것이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레벨업 한다 그러면 10만 원 이상 올라가는 가격 추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번 우리가 조정 들어올 때마다 가격의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와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 번 들어올 때마다 10,000원 정도의 가격 편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온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와 여기에서 플러스 10,000원, 그러니까 다음번 올라갈 때 10만 원 정도를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고려하시면서 요거 주식 홀드하고 그쵸 11, 12 정도 수준에서 그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지만 언제쯤 3분기 말 정도에 11, 12에 도달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수익 실현 그때쯤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조금 늦는다라고 하면 4분기 초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짓고 우리가 더 전략적인 부분으로 나가야만 좋지 않을까라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홀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급등했죠. 자, 이 부분이 수혜를 예상한다라고 하죠. 물론 조금 눌림 들어올 것 같아요. 이렇게 기간주종 비스무리하게 들어올 것 같고요. 어쨌든 역시 똑같이 두 번에 대해서 여러분들 리포트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둘 다 그때 당시에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홀드 의견이 맞고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CS 베어링 같은 경우 타겟 프라이스를 갖다가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보고 있거든요. 자, 그때까지 홀드하고 계시다가 제가 또 CS 윈드하고 비슷한 관점이라고 보겠습니다.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까지 가게 되면 일단은 올해에 대한 이슈는 다 끝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마진율이 아주 높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매출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같이 영업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들이 예를 들면 전년 대비해서 뭐 100%씩 늘어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 우리가 고려해 본다고 하면 조금 예를 들면 트레이딩 전략은 미리 설정해 놓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CS 베어링 같은 경우 지금 전체적인 의견은 홀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잠깐 눌림 들어온다고 해서 쫄지 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가겠죠. 자, 이런 파형들이 한번 생겨야 되는데 지금은 파형이 열리는 구간이에요. 열리는 구간에 예를 들면 들어온 거거든요. 이슈가. 그래서 상당히 좋은 타이밍에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 이슈도 생기게 되고 뭐 외부에 대한 영향도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오랫동안 홀드할 수 있는 능력들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주식을 투자할 땐 우리가 트렌드를 잘 보고 가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그저께 조금 짜증이 났죠. 장이 열리자마자 이게 뭐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그럴 땐 우리가 냉철한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CJ CGV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예를 들면 유상증자 이렇게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럼 뒤도 안 보고 버려야죠. 그건 뭐 어떡하겠어요. 돈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공개로 하는데. 자, 그러면 주식 유상증자량도 뭐 기존의 2배인데 딱 100% 늘려버리니까 주가는 반토막 나야 되는 거 맞겠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슈마다 아마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트레이딩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수를 하고 아니면 홀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파악해 나가면서 거래해 나가는 것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리포트도 봐야 되고 인포메이션 점검도 항상 하고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차트만 보고 거래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트만 보고 거래하게 되면 아마 장기간 홀드할 수 있는 능력들은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아무튼 주저리 이야기 드렸지만 CS 윈도와 CS 베어링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 가져다 줄 거니까 지금 현재 상태 유지하시면서 목표가대로 여러분들께서 전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큰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여기서 머니케어 뉴스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